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정확한 세계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브릭스 정상회담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리는 국제뉴스의 오마카세는 브릭스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토, G7은 이제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에 휘말려 괜히 러우전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군사조직으로 아시아 태평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G7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승전국과 패전국을 끌어모아 헤게모니를 발휘하려 만든 조직입니다. 족보 자체가 한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나토, G7은 결국 루저가 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북한군 파병설 얘기를 해보자면 미 국무부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베탄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 당국이 이런 문제를 말할 때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정보 분석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이 혹시나 사실이 아닐 경우 미국으로서도 망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러시아, 북한의 지옥이 닥친다. 한국이 러우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벌어지는 일이란 제목을 내걸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브릭스가 2023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 이후 러시아가 순번 의장국을 맡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러 제재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러시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36개국과 6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참가국 중 22개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참석합니다. 브릭스의 세계 판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파란색이 브릭스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브릭스 후보국들입니다. 아시아를 보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줄을 섰습니다. 인구 자원 대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모로코, 알제리, 가나 등이 가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이 미래 브릭스 회원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6%, 글로벌 GDP의 36%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브릭스가 명백한 세계 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고립됐다, 중국이 고립됐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푸틴이 고립되지 않았다면서 브릭스 정상회담은 서방의 거짓말을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면 한국 내 일부 식자들이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거의 모든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재 역학에 대한 주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가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하자 우크라이나가 화를 냈습니다. 지들이 개최한 스위스 평화 정상회담은 거르고 카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힘찬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타이밍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의 즈음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지배라는 야망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절멸로 이어질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목표는 구세계는 물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런 추구는 현대 다극적 세계 질서의 틀 안에서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약화와 굴욕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세계가 지배적 세력보다는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냉전 시대처럼 미국에 대항하는 본격적인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브릭스로 인해 지역 연합이 성장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포괄적인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런 세력 균형이 없는 세상은 10년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이 간단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인류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승리를 의미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은 세계 지정학적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 세계 질서의 느린 침식에 직면해 점점 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연합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연합이 아닙니다. 카잔 정상회담은 브릭스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전략적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브레튼 우즈 기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개발도상국의 대안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범위에 따라 국제경제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할 수 있는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릭스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인도와 중국 관계입니다. 인도는 브릭스 정상회담 직전 4년간의 군사적 대치 후 중국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과 브릭스에서 회담을 갖기 직전 마련한 결과입니다. 인도 외무장관 비크람 미스리에 따르면 양측은 라다크 마을 근처 실제 통제선을 순찰하기 위한 매개 변수에 동의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국경 분쟁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가장 세력이 큰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래서 종종 인도의 우선순위와 상충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이 나름 강한 인도는 브릭스가 친중 클럽으로 변하는 것을 제어하는 균형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아주 잘 양국의 균형을 맞춥니다. 뉴델리와 모스크바의 관계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젤렌스키가 참석한 나토 회의를 거르고 푸틴과 만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러시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인도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북빙양 항로 개척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여기에 인도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사톰은 인도에 비핵 쇄빙선 4척을 건조하는 일감을 주류하고 있습니다. 로사톰은 인도의 국영과 민간 조선사 각 한 곳씩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인도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양측은 인도 조선소에서 러시아 선박의 건조, 수리에 참여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뉴델리에서 열린 러시아와 인도 간 북빙양 항로 협력에 관한 공동실무그룹의 첫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사톰은 또 인도 선원들에게 극지 항해 훈련을 시키는 것도 논의했습니다. 북빙양 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운송회랑으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북부 해안선을 지나 러시아의 북극과 극동지역 전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서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에 가장 짧은 해상 운송 경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9년 동안 인프라를 현대화했고 인도는 북극해 항로를 자국 해상 물류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